오늘 준비한 작전주는 S오일입니다. 정유주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의 포기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도 이렇게 봐도 2, 3개월 동안 S오일, 오랜만에 제가 정유주를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 핵심은 외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제 마진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제 정제 마진 하락도 거의 마무리 국면에 산유국들도 오늘 국제유가는 급락하기는 했지만 내년이 아니라 그렇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 감산도 유지를 한다. 그럼 국제유가도 WTI 74, 75달러에서 하방 경직성이 붙는다. 여기에 어제 오랜만에 140억 배럴로 관심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동안 외면돼 있다가 그런데 투심이 한번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지난 1차 컨퍼런스 컨콜 끝날 때 액침 냉각에 진출한다라는 또 새로운 성장성. 뭐 이런 모멘텀으로 골랐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영업이익이 한 4,500억 나와서 전년 동기로 뭐 거의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이지만 정유 사업이 한 85%, 90% 그리고 화학은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유회사인데 정유회사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제유가가 아니라 정제마진이라고 하죠. 전반적인 이제 제품 가격, 휘발유, 뭐 경유 가격에서 비용 원래 원유 가격을 뺀 요 정제 마진과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데 그동안 연초 이후에 이 정제 마진 상황들 보게 되면 왜 주가가 저렇게 나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의 연초 때만 해도 15달러, 뭐 17달러 이러다가 지금 10달러, 뭐 4달러, 뭐 6달러, 7달러, 8달러 하다가 거의 지금 5달러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의 정제 마진 5달러, 4달러 저 수준은 역대 거의 최대치입니다. 왜냐하면 5달러가 깨지면은 회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부양책을 쓰고 있어서 정제 마진의 하락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렇게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빠진 이유를 좀 보니까 나이지리아라든가 쿠웨이트 이런 데서 이제 비슷한 이제 설비들을 많이 가동을 하면서 정제 마진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좀 전체적인 추세가 이 석유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탄소 중립 때문에 저런 정유 설비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저 4달러, 5달러 수준이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여름철 성수기 오고요. 겨울철 뭐 춥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수요도 더 짱짱하게 나오게 된다면 계절적 수요도 상당하다. 그래서 싱가포르 복합 전제 마진 역시도 한 저 5달러 수준에서는 이제 정리가 된다면 주가와 저 정제 마진과 거의 연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가 또 S오일의 바닥권 주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74, 75 여기가 오페크 플러스가 지키고 싶어하는 마지막 하단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가 올해 말이 아닙니다. 1년 더 가요. 2025년 말로 또 감산을 연장하고 있어서 유가가 여기 어디에서만 멈춰주게 된다면 여름에 덥죠. 또 겨울에 춥죠. 그러면 이제 제품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유가 원유에서 휘발유 뽑아내고 뭐 경유, 등유, 납사 뽑아내잖아요. 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이제 오르면서 여기에서 원유를 뺀 이 정제 마진은 여기서부터 반등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S오일 보셨죠? 막 투자자분들 컨콜 끝날 때 갑자기 액침 냉각 들어간다고 데이터 센터에 발열난다. 우리도 액침 냉각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 좀 보너스로 받쳐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약간 다시 주목받게 된 어제 이벤트로 S오일을 골라봤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정유주 우리가 너무 좀 외면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일단 뭐 지금 정유주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던 건 아까 이제 보여줬던 정제 마진 네. 그 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난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유가가 이제 4% 급락한 것도 사실은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주가는 분명히 이제 확실히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업황이 이제 개선되기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나.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정유주들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오늘 브리핑에서 정말 좀 중요한 핵심을 좀 딱 찍어주셨잖아요. 미국 경기가
확실히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좀 나타나는 그런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제도 화장품이나 의류 쪽도 중저가 제품군들이 맞아요. 많이 팔린다는 거 그게 하나의 이제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유가가 또 급락했죠. 그리고 이제 PMI 지수가 이제 50 아래로 또 떨어졌어요, 다시. 미국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도예요. 신흥국은요? 네, 네, 신흥국 원하죠. 내에서 우리 네. 대한민국 증시가 압도적인 지금 저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들 자체가 SOE를 들어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네, 시장을 좀 시장 들어올릴 간다. 수 있는 재료다. 저는 오히려 그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고 네. 어저께 이제 140억 배럴 요 이제 테마 관련해서 예.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오늘 뭐 DK락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예. 밸브 만드는 밸브. 기업. 왜냐하면 네, 이제 시추를 해야 되고 그 시추한 걸 이제 뚫기 위해서는 일단 뭐 관을 이제 삽입을 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원유나 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또 이제 바다 밖으로 빼내서 이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다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네. 기업이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라고 보면 휴스틸 이게 강간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건 진짜 시추를 할 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두꺼운 강간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 휴스틸이기 폼 때문에 넣을 때. 네. 네. 휴스틸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정도 뭐 요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뭐 동전주도 있고 온갖 막 종목들이 어저께 다 상한가가 뭐 상한가 6개, 가갔죠. 7개까지 네. 막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그나마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DK락. DK락은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던 기업이고 실제 그래도 조금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좀 추가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도 연관된 종목 하나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아직 뭐 가스, 정유, 밸브, 강관 난리 났죠.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 근데 확인해야 될 부분은 많다. 네. 그래서 아직도 매장량이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요. 영국에서도 네. 시추 계획 승인을 한 건 100건인데 실질적으로 상업화한 유저는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고 무슨 그 성공률이 한 20% 정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또 산유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장 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주는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그래도 상쳤는데 맞습니다. 또요? 네. 네. 가장 그래도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다른 이제 기업들은 좀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개발을 주도를 하고요. 예.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이 가스전 지분을 보유하게 될지 아니면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지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결국에 지금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해왔던 한국가스공사가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반드시 인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육지까지 파이프라인 설치를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또 테마주 아까 말씀 강과 무슨 밸브 또 그리고 뭐 가스 흥구석유, 네, 뭐 흉구석유 상가, 네, 예. 원유 다 올랐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더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탑픽으로는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참고로 주인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7% 지분 갖고 있고요. 한전이 또한 20%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공기업인데 상한가입니다.